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좌측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5점 크마 1급 스프레드시트 이론 엑셀 기능 정리 파일 여시고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자 끝쪽 부분에 가시면 매크로라는 이름의 시트 명이 보일 겁니다. 매크로. 자 교재는 일단 220페이지 펼쳐 놓으시고요. 자, 그 제목이 매크로죠. 자, 매크로라는 의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자, 뭐, 9시 출근에 6시 퇴근하는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엑셀의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을 글꼴 이름, 공수체, 글꼴 크기 12,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기울인 꼴, 그다음에 밑줄, 그다음에 글자 색깔 빨강, 요런 일련의 6개의 명령을 몇 번 클릭하고 집에 갈 거냐면 한 1000번쯤 하고 집에 퇴근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몇 번 하다 보면 잡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반복된 일을 하니까. 사람 분명히 사람은 근본적으로 반복된 일을 싫어합니다, 원래. 그래서 막연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죠? 한 번만 클릭하면 클릭으로 저 6개의 명령이 그냥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한 번 클릭 딱 하면 6개의 명령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매크로라고 합니다. 뭐냐고요?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들겠다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명령. 그걸 우리는 매크로라고 하는데, 자, 그럼 상식을 생각해 봅시다. 전혀 엑셀 프로그램상에 없는 기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개발이라고 그러고요. 업그레이드. 기존에 있던 엑셀 명령을 조합해서 새로운 명령을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개발 도구 탭이라는 게 화면에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 다들 또 제 화면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여기 보일 겁니다. 이 강의장 안에 계신 분들은. 왜냐고요? 이렇게 나타나도 세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열심히 아마 요거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잠깐, 이거 집에 가서 표시를 좀 하시고 복습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도구 탭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면, 파일 탭에 옵션, 옵션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 리본 사용자 지정 따라오겠죠? 자, 두 개의 영역이 좀 나타날 건데, 오른쪽 영역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 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이 녀석은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집에 가시면 요 순서대로 하셔서 세팅을 좀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 설정을 하실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시험장은 세팅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개발 도구 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하나 하시고요. 자, 일단 매크로 명령 만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일단 뭐 시험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일단 데이터가 있는 셀 좀 선택을 하세요. 데이터가 있는 셀 하나. 왜냐하면 눈에 뭔가 좀 들어와야 되니까, 시각적으로. 자, 데이터 하나 아무거나 선택 하나 하셨죠? 자, 한 상태에서 개발 도구 탭에 내 입맛에 맞는 6개의 명령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한 거죠. 그거 만들러 갑니다, 지금.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이것도 설명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매크로 기록. 명령에는 항상 이름이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세일스시. 그다음 바로 가기 키가 뭐죠? 단축키라고 하는 거죠. 공식 명칭이 바로 가기 키라고 그랬고. 그래서 뭐 특별한 단축키는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필기 시험에는 이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실기에서는 크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값 상태인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할 겁니다. 설명을 만드실 때는 항상 작성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항상 설명 달아주면 좋은데 이건 뭐 저희들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 달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자 매크로라는 기능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처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 배우긴 했지만 과거에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왜?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명령의 조합이니까 그 명령들 중에 우리가 셀 포인트를 옮기는 거 있죠. 클릭해서 그것도 하나의 명령입니다. 실제. 그래서 근데 우리가 6개의 명령을 지금 조합하려고 생각했던 그 6개의 명령 안에는 셀 포인트를 옮겨야 될 사항은 없죠. 그러니까 셀 포인트 옮기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혹시 뭐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실수한 그대로 그냥 진행하세요. 결과는 제 거 보면 되니까 매크로가 무슨 의미인지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확인 단추 눌러서. 자, 홈. 6개의 명령이 조합되어야 되거든요. 서치, 글꼴 크기, 굵게, 기울인 꼴, 밑줄, 글꼴 색, 표준색 영역에 있는 빨강. 그러면 내가 6개 명령 다 만들었죠. 그럼 더 이상 뭐 기록을 하거나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단추가 있던 이 자리에 가시면 기록 중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기록할 게 필요 없으니까 기록 중지. 이렇게 이제 명령이 만드니 그 명령의 매크로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 명령의 존재 이유는 뭐죠? 이거 하려고. 명령은 실행시키려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명령 실행하는 방법은 자, 일단 명령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셀을 한 개 이상 선택하죠. 명령 실행할 대상 선택하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마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 이름들이 보일 거고요. 물론 지금은 한 개밖에 없죠. 자, 선택. 오른쪽에 실행 단추 보이세요? 클릭. 요게 매크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라는 명령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실 때 이런 단추를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잖아요. 에? 그러면 지금 이 녀석도
그래서 단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 따라옵니다.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첫 번째 단추 가로 열고 양식 컨트롤. 요게 매크로 연결해서는 우리 일반적인 단추입니다. 뭐 많이 보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는. 자, 클릭. 근데 여기서 찾아서 요거면 돼, 요거. 클릭.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시트 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옮기시면 가는 십자 모양의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 포인트는 무슨 포인트죠? 이 포인트. 파워포인트 작업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보셨잖아요. 삽입, 삽입,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그리라. 삽입.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매크로 연결 지정 창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당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네. 자, 이항 같은 값이면 이 단추 안에 있는 단추 1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의미 있는 내용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마우스 포인트를 옮기시면 I자 모양의 포인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텍스트 편집 포인트죠. 클릭하면 커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존에 있던 텍스트는 지우시고 의미 있는 문구를 하나 달죠. 셀스시. 그리고 빠져나오실 때는 ESC. 죄송합니다. 잠깐만, ESC 나중에. 자, 빠져나오실 때는 아무 셀이나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단추 위에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요게 뭐냐면 명령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명령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한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고 클릭하면 실행. 자, 그다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요 단추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여러분들 화면하고 사이즈가 좀 작아서 화면 사이즈의 차이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좀 크게 나타날 겁니다. 도형. 저는 좀 작게 나타나고 이렇게. 글자도 도형이랑 글자도 보일 거고. 자, 클릭.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도형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클릭. 그리고 시트 상에 포인트가 있으면 이거 삽입이라고 그랬죠. 자, 도형 삽입. 클릭 드래그 하시면 요건 특징이 앞에처럼 단추처럼 연결 지정창이 화면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연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혹시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실 줄 아세요? 자, 도형에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그럼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필요한 내용 입력. 저 커서가 있다. 그러면 저게 텍스트 편집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도형 테두리를 클릭을 하시면 자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이것도 텍스트 편집 커서가 있어야만 범위 설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텍스트 편집 상태라 그러고 자 필요한 내용이 끝나서 제가 도형 가장자리 즉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양방향 십자 모양의 포인트 상태일 때 이 포인트 상태일 때 클릭 그러면 커서가 사라졌죠. 요게 도형 선택 상태라고 합니다. 도형 선택. 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 가기 메뉴 매크로 지정 여기를 바로 가기 메뉴 여기를 미니 도구 모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가 미니 도구 모음 여기가 바로 가기 메뉴 그중에 매크로 지정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도형은 그러면 지정 연결하라 셀스시 그리고 확인 그러면 명령 실행할 대상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렇게 클릭.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매크로를 실행을 시켰는데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창을 여시고 실제 지우지는 않을 겁니다. 셀스시 그리고 삭제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을 건데 시험의 준비는 수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 그냥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맞고요. 물론 그게 원래는 수정하는 게 실력입니다. 근데 그 실력은 엑셀 크말 자격증 취득하시고 실력을 높이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수정하는데 시간 다 보낼 겁니다. 막. 차라리 그냥 깨끗한 상태에 다시 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예 누르시면.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엑셀의 기본 저장 형식 아마 지난주 화요일 첫 우리 개강하는 날 제가 엑셀 XX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 엑셀 저장 형식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요 파일 자,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이 파일 형식에다가 지금처럼 매크로 기능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저장을 이 파일에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식에다가. 어디다 가냐고요?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고 해서 매크로의 M자를 따서 XLSM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장은 안 할 거고요. 제가 요 두 개의 파일의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파일 탭에 내보내기 그리고 가운데 파일 형식 변경 그러면 요게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게 기본 파일, 엑셀 파일 저장 형식이고요. 아이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주얼한 게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콘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겼죠. 그다음에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에서 XLSM이라고 형식은 방금 기본 아이콘 형태에다가 리본 메뉴에 느낌표가 들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요런 아이콘 두 개 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아니면 어제 아니면 그저께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집중하세요. 보이세요? 그러면 시험은 매크로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파일 형식은 뭐라고요, 그러면? XLSM이라는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 기본 저장 형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이건 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형식. 자, 혹시 파일 탭의 화면 상태라면 백 뒤로라고 합니다. 백 뒤로. 뒤로 단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교재 이런 설명도 좀 없는데 저도 이게 지금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파일을 여시다 보면 여기 띠 모양은 노란색 띠 모양이었던 모양새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왜 여러분들 잠깐요. 제 화면 보세요. 어, 자, 지금 제 화면처럼 집에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노란색 띠모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안 나타내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자면 매크로 형식의 파일을 열면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는 노란 띠모에 요건 이제 경고 창이라 그러는데 자, 보안 경고 창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이유는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크로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보안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막혀져 있다는 게 기본값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닙니다. 자, 콘텐츠 사용 눌러서 이 매크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안 합니다. 일단 이렇게. 근데 매번 이런 형식의 파일이 열 때마다 내가 이걸 누르기가 귀찮고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 저 세팅은 안 나타납니다.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 세팅도 합니다. 요거. 자, 집에 가서 세팅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개발 도구 탭 나타내는 관계하고. 자, 개발 도구 탭에 저 따라옵니다. 코드의 매크로 보안. 이건 XSS도 써먹어야 됩니다. 매크로 보안. 그래서 매크로 설정을 원래는 기본값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이게 기본값이고요.
아까 노란색 띠 모양이 알림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일단 별로 건장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는 옵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시험 환경은 다 맞추신 거고요. 그래도 아마 화면에 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외부 데이터 연결 뭐 이런 내용, 그런 것들을 메시지 표시줄에 가시면 차단된 내용에 정보 표시 안 하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뭐 굳이 하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매크로 야기만 안 나타나도록 설정하시면 되니까. 일단 뭐 어찌됐든 요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건 매크로 설정, 이건 꼭 하셔야 되고요. 옵션으로 메시지 표시줄에 차단된 내용이 정보 표시 안 한까지 뭐 필요하다면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요거는 매크로 설정은 꼭 하셔야 되고, 이것도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 자, 그다음 도형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방금 도형 삽입하실 때 바로 삽입하지 마세요. 클릭. 그리고 잠깐 대기. 자, 시트상에 까지 되시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방금 보셨던 단추라든지 도형 같은 것들은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입니다. 셀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 그런 것들을 제가 아마 최시각에 객체라고 표현해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뭐 도형 객체, 그림 객체, 차트 객체, 지금부터 뭐 단추 객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객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삽입을 할 때 요 회색 테두리 있죠? 요거 뭡니까? 이름이 회색 선. 눈금선이라고 했습니다. 눈금선. 이 눈금선에 딱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 맞추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때 자, 마우스로 이렇게 맞추면 되지 않냐고요. 전날 술 한 잔 먹으면 손이 떨려서 안 맞춰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키를 조합하냐면 왼쪽 Alt 키를 누릅니다. 누른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행 높이와 열 높이에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요거 키 조합 알아두시고요. Alt 키. 자, 흰색 포인트 역할은 뭐죠? 크기 조절. 크기. 이 크기 조절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합니다. 그러면 연립이나 행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Alt키. 그 다음,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는 건 아까처럼 오른쪽 마우스 텍스트 편집한 기능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엔터 칠 겁니다. 도형 선택 엔터. 그럼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 텍스트 입력. 엔터 쳐. 자, 빠져나갈 때는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간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용하실 때 어떤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뭐죠? ESC, Escape, ESC. 그러면 텍스트 편집 상태에 빠져나가서 도형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도형 선택이라는 기능상에서 빠져나가겠다. ESC. 그럼 도형 선택 해제가 되겠죠. 도형 선택하는 거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양방향 합살표 상태에 있어 클릭. 그 다음,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방향 화살표의 역할은 이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동. 이렇게 써보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 다 해드렸고, 그 다음 이제 이쁘게 꾸민다. 서식. 그러면 도형을 선택했다는 건 도형 안에 있는 글자, 텍스트까지 같이 포함해서 선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글자를 이쁘게 꾸미거나 도형 자체를 이쁘게 꾸미겠다. 이게 어디서 나왔죠? 자, 도형 선택하시고 글자를 꾸미는 건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음, 글꼴 이름, 뭐 아무거나. 글꼴 크기, 아무거나. 굵게. 필요한 것만 몇 가지 한번 더 확인만 할게요. 자, 가로 방향, 텍스트 맞춤, 가운데 맞춤, 가로 방향,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그다음에 세로 방향, 위쪽 맞춤, 가운데 맞춤, 아래쪽 맞춤, 위쪽 맞춤. 전 가운데 보내고 싶다. 가운데. 그다음에 텍스트의 방향을 트는 것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난주 첫 시각에. 예? 요거 기억하세요? 텍스트의 방향 기억하세요?
잘 안 보이군요. 혹시 표시형 씨 공부 마무리하셨어요? 표시형 씨 공부 마무리하셨냐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 오늘 안 하셨으면 오늘 내용 하나 더 첨부해 드릴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다시 또 마무리하세요. 꼭. 수업 들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위로해자. 뭐 요거. 자, 이거 왜 클릭해 버리냐면 저 초록 색깔이 설정 값이거든요. 목록에. 그래서 저 초록색을 한번 더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그러면 기본 상태의 값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고요? 입력하실 때 나오는 가로 방향. 그다음 특정 기능에 따라서 새로운 탭이 화면에 이렇게 기능을 적용하시고 새로운 탭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사항별 탭이라는 이야기를 피벗 테이블 같은 데서 해드렸고요. 사항별 탭 용어. 그다음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도형 스타일 꾸미는 거. 스타일이 뭐라고요? 기존 서식들의 모음. 그래서 자세히 단추 눌러서 필요한 서식을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도형 채우기. 특정 색깔로 채우겠다. 그림 파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질감, 표면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윤곽선이라는 표현, 테두리라는 표현, 선이라는 표현 다 같은 표현입니다. 윤곽선, 테두리, 선. 자, 그래서 선 색깔, 선 두께,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대시, 선의 종류. 뭐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주시면 이름 다 나타납니다. 뭐 실선, 둥근 점, 사각점, 둥근 점선, 뭐 사각점선, 이렇게 파선 이런 식. 그다음에 도형 효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딱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그림자 효과. 결과 잘 안 보이세요? 그러면 밑에 값, 맨 밑에 있는 거 하나 할게요. 그럼 여러분 확인이야 드러나겠죠? 됐죠? 그림자 효과. 요거 하나만. 효과들,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 자, 요거한 도형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 작업은 다음 시간에 써먹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매크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 어디로 가시냐면,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앞쪽으로 갑니다. 표시 형식이라는 시트 이름을 찾습니다. 표시 형식. 자, 그 아래쪽 부분에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 질문도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자, 선택 3개의 숫자 돼 있다 선택하시고, 세일스식 대화 상자를 나타내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좀 외우시고, 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형식 입력란에 있던 내용을 일단 다 지우시고, 세 자리마다 콤마 표시하겠다. 코드 조합, 샵, 콤마, 샵 제로라고 외우고 계시라 그랬고요. 소점이하는 0코드로 처리한다. 공통된 내용이 있으면 쌍따옴표에 묶어서 원. 뭐 경우에 따라서 쌍따옴표가 없을 수도 있다. 원칙은 붙이는 게 원칙이다. 여기까지는 원래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요건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없는 경우. 그러면 조건이 있는 경우가 뭐, 잠깐 조건이 없다면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컨트롤 1. 여러분들 밑에 사용자 지정에서 어디 쭉 찾아보시면, 여기 보면 긴 조합, 코드의 조합들 중에 여기 보면 세미콜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건입니다. 구분입니다. 구분 기호입니다. 구분 기호. 그래서 첫 번째 영역, 코드의 조합.
세미콜론 이거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특정 코드를 조합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에 샵 콤마 샵샵 제로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떤 사항이냐면 앞쪽은 암묵적 합입니다. 앞쪽은 0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데이터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건 0보다 작은 경우, 0 미만인 경우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하겠다. 표시 형식을. 암묵적 합입니다. 세미콜론이 들어가면 영역이 나눠지는데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확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세요? 예? 됐죠? 자, 다시 선택하시고 컨트롤 1. 다시 구분자를 하나 더 넣죠. 그리고 0코드 이중 따옴표의 1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자, 요것도 암묵적 합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세 개의 영역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 게 조건이 있는 경우, 자, 0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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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여기가 0 미만, 여기가 그러면 뭡니까? 세 번째 영역이 0일 경우에, 0일 경우에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화면 오른쪽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자, 네? 자, 그런데 요건 조건을 지금 명시를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암묵적 합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요건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은 요런 경우를 쓰는 경우보다는 아마 특정 값을 아마 줄 겁니다.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조건을 나열하셔야 돼요, 직접. 그때 어떻게 하느냐. 코드 앞에다가 대가로를 넣어서 그 화면에 있으니까 보고 입력하세요. 0 초과 조건 작성합니다. 조건 작성입니다. 이게 표시 형식에서. 두 번째 코드에 커서 놓으시고 0 미만. 그 다음에 0인 경우. 자, 우리 if 함수 하실 때 세 개의 내용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을 때 세 개의 내용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처리하고 두 번째 조건 처리했으나 나머지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표기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굳이 표기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왜?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될 거니까. 그 외에 나머지가 될 거니까. 나가면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자, 다시 세 개 선택하시고 셀스 의식 대화 상자 여시고 사용자 지정에 자, 우리 혹시 여러분 따라오지 마세요. 음수일 때 빨간색 표시한 거 기억나세요? 요거. 그러면 여기 색깔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코드 맨 앞에다가 대괄호 파랑 두 번째 조건 구분자 뒤에다가 빨강 대괄호 그 색깔 이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이름 그대로 그 엑셀상에서 보시는 색깔 이름 있잖아요. 그대로 일단 입력하세요. 그다음에 뭐 녹색 물론 다 색깔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 색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에서는 색깔을 줄 거니까 색깔 이름은 자 그렇게 해서 나가 보시면 색깔 바뀌는 거 보이세요? 네? 요건 그냥 참고용으로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지 마세요. 자, 여기 문자도 하나요. 자, 데이터의 종류가 문자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참고용으로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방금 영역을 제가 세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참고용으로 그냥 잠깐 보여줄 테니까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화면만 잠깐만 보세요. 왜냐면 이게 크마 1급 시험 자체는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앞에서 요 부분 한 세 개 영역으로 나누는 거 아셨잖아요. 그 조건 명시 없이 그냥 암묵적으로. 그때 뭐 암묵적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영역을 하나 더, 자, 요 상태에서 하나 더 이제 암묵적인 상태에서 저기 여기 세미콜론을 넣어서 구분을 하나 더 하면 네 번째가 뭐가 되냐면 문자일 경우라고 합니다. 문자일 경우. 그러면 문자일 경우에 골뱅이 표시를 하고 앞쪽에다가 크말이라고 표시를 하고 공통된 내용은 쌍판편에 이건 참고용어 보세요. 여기 크말 1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네 번째가 문자일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요 내용,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에서 자, 숫자를 일단 세 개만 선택하세요. 아마 그리고 코드 조합, 컨트롤 1 코드 조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코드를 조합할 겁니다. 이렇게. 자, 소리. 자, 맨 끝에 언더라인을 첫 번째 코드에다가 언더라인을 넣고요. 언더라인. 그리고 대시를 넣습니다. 자, 이게 무슨 약이냐면 요겁니다. 요거. 언더라인. 요게 무슨 약이냐면 언더라인은 코드입니다. 들여쓰기를 하세요라는 코드. 그러니까 공백을 이렇게 오른쪽에 공백을 넣겠다. 그래서 요 개수만큼 보통 이렇게 한자 정도 들어가는 거 한자 정도 개수만큼 그러면 여기 공백 보이시죠? 자, 확인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띄워서 들여쓰기가 되는 게 보이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컨트롤 1 여기 두 번째 영역의 코드 끝부분에 들여쓰기 하세요. 언더라인 뭐만큼? 특정 기호 개수만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기호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대시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들여쓰기 하세요라고 해석합니다. 앞에 게 들여쓰기입니다. 요 기호 개수만큼 뭐 이렇게. 자, 합니다. 음수일 때 여기 맞죠? 자, 선택하시고 자, 하나 더 이제 실기와 관련해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실기요. 자, 앞에 공간이 요만큼 비어 있죠. 데이터 앞쪽에. 저걸 특정 문자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0 앞에다가 세 번째 영역에 자, 별 표시합니다. 이것도 코드입니다. 비어 있는 영역을 특정 기호로 채워라.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대시를 할게요. 대시라는 기호로 채워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이렇게 채워지는 거 보이세요? 요거? 잘 안 보이세요? 그럼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컨트롤 1. 그러면 맨 앞에 거까지 할까요? 그러면 별 표시라는 코드.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라. 특정 기호. 대시를 통해서. 뭐 이렇게. 기호는 알아서 선택하시고요. 확인. 하면요.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네 개, 요거는 먼저 그냥 참고한 거고요. 그래서 좀 색깔까지 다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아마 시험은 요렇게 요거, 요게 이제 기본, 이제 추가했던 내용이 여기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뭐 요거 별 표시하고 언더라인 추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걸 좀 익히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셔야 이제 매크로 작업을, 1급 매크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드에 기타 작업이란 파일 여시고, 기타 작업. 요렇게 이제 그 제한된 표시인데, 요런 게 뜨면 그냥 편집 사용 단추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추 눌러. 링크 업데이트 콘텐츠 사용. 준비되어 있나요? 자, 차트는 내일 할 겁니다. 차트는 이제, 자, 매크로 1시트로 갈 거고요. 저희들 교재는 222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 위에 매크로 1시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시오. 자, 현재 통합문서의 작성, 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장. 자, 1번. F5에서 F6에서 F15 영역 셀 범위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만드시오. 생성. 어, 서식 적용 매크로 이름입니다. 양수일 때 파란색 기호 없이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 음수일 때 빨간색 기호 없이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 0일 때 검정색 별 표시 기호만 표시.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무슨 매크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문제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자, 주의사항 아닌 주의사항 하나 드립니다.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에 셀 포인트를 위치합니다. 기능을 어디다 적용할 거예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기능을 여기다 적용할 겁니다. 이 범위 바깥쪽에다 둔다. 그 이유는 여기 둬도 돼 있는데 간혹 실행을 시켰을 때 여기 기능 적용할 곳에다 두고 시작을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범위,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합니다. 아무 곳이나. 그리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적용. 바로가기 키에 대한 이야기 없었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1번 동그라미 1번 위에 보시면 현재 통합문서의 저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입니다. 이름만 부여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명령 조합 하셔야 되거든요. 명령 조합. 요로 F6에서 F15 범위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컨트롤 1
셀스식 대화상자를 화면에 표시하시고 범주,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자, 양수일 때죠. 그러면 굳이 조건을 0 기준일 때는 조건을 나열 안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또 다른 값의 기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연습을 합시다. 일 때 요렇게 연습할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요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작성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요렇게 권유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예? 이 방법으로 조건 작성하는 방법으로 권유해 드릴게요. 0일 경우에는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기준이. 그리고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이하까지 첫째 자리 가면 앞부분에 값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0 코드 소수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파랑색이라고 그랬죠. 앞에 죄송합니다. 색깔은 순서가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대괄호가 조건이 먼저 오든 색깔이 먼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색깔, 조건, 코드의 조합. 이렇게 대괄호 파랑. 그리고 세미콜론 부분 음수일 때는 그러면 대괄호 음수일 때는 조건 빨강색 조건 앞에다가 보통 다 작성을 합니다. 색깔은 빨강. 뒤에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의 조합은 기호 없이 소수점 하면 일단 정수 부분이 있어야 돼요. 소수점, 첫째점 정수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요. 0,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기호 없이.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세미콜론. 여기다가 이 꼴 0이라고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마무리 0이죠. 검정색. 자, 검정 색깔도 검정이잖아요. 근데 검정 색깔은 엑셀 프로그램에서 자동 색깔이거든요. 색깔 설정 안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검정 색깔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검정색 별 표시. 어떻게 입력하죠? 검정색 별 표시. 한글 좌우면 한자키 검정색 별 표시. 아, 이거 답니다, 이게. 물론 이제 표시 형식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죠. 끝. 자, 그리고 무조건 기록 중지 단축 꼭 누르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 꼭. 꼭 누르세요, 꼭. 자, 뭐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누르세요.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자, 2번 갑니다. F6에서 F15 영역에 대하여 표시 형식을 숫자의 소수 자릿수 1, 음수는 검정색, 마이너스, 이거 잠시 가로 열고 마이너스 100, 1, 2, 3, 4 가로 닫고 형식으로 적용하는 서식 예제 매크로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성급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 동그라미 2번 위로 올라갈게요. 자, 매크로 만들면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B2에서 C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개발 도구에 컨트롤의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요걸 이야기합니다. 요거 클릭 한 번만 잘 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뭐 잘 처음이니까 다 잘들 보고 계시긴 한데 자, 요거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자 앞에 봅니다. 이거 실수 안 하고 딱 맞추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요 네 개의 셀에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셀인 B2셀을 한 개의 셀을 4등분합니다. 4등분 하시고 눈짐작으로 좌측 상단쯤에다가 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리고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실수 안 하고 한 방에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특징은 매크로 연결 지진상의 화면에 바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서식 적용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확인. 요 문제 다 풀고 쉽게요.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단추 1 텍스트 대신에 다른 텍스트 바꾸라 그랬죠. I자 모양의 포인트일 때 클릭 커서 놓으시고 기존에 있던 거 지우시고 서식 적용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오타 조심. 자, 빠져나올 때는 ESC 키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메일 셀을 클릭하셔도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 자, 2번 갑니다. F6에서 F1호 영역에 대하여 다 표시 형식을 숫자의 소수 자릿수 1, 음수는 검정색 가로 열고 마이너스 1234 가로 닫고 형식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시죠. 매크로 만드는 문제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러면 이 매크로 적용할 내용이 여기죠. 그럼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해제 바로가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설명에 대한 이야기였고 저장 위치는 문제의 윗부분에 아까 현재 통합 문서의 작성 저장해서 그냥 이름만 주시고 나머지는 기본값 시험에서는 확인 F6에서 F1호 범위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를 가져서 문제에 숫자라는 게 그게 숫자 범주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꾸밀 수 있는 건 여기 들어가야만 됩니다. 숫자 범주에 이렇게 소수 자릿수 얼마? 1. 음수일 때 어떻게? 거기에 있는 게 가로는 실제 여기 있는 가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샘플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냥 기본적인 그냥 가로입니다. 여기 있는 가로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없습니다. 그게 가로라면. 가로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건 없다고요. 요거면 되고 요거. 그 가로는 그냥 얘입니다. 얘. 얘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표시 형식이 아니고요. 요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자, 확인. 끝. 그리고 끝났죠? 꼭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꼭. 자, 그 다음 2번 삼각형.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E에서 F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할 때 서식 해제 매크로 시행대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방금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에 있는 단추 양식 컨트롤 여기 이야기하는 거고요. 클릭. E2에서 F3 자 4개의 영역을 4등분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좌측 상단쯤에 가져다 대시고 왼쪽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은 매크로 연결 지정창의 화면에 바로 나타납니다. 서식 해제라는 매크로 이름 지정 연결. 확인. 텍스트 변경하라 그랬죠? 단추 2 텍스트 위에 포인트 올려주시고 I자 모양의 포인트일 때 클릭. 기존에 있던 내용 지우시고 서식 해제. 빠져나올 때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자, 그 다음 문제 끝부분에 참고 표시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222페이지.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됨.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눌러보시고 처음 거. 그 다음에 이쪽도 눌러보시고 해서 원하는 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박혀서 나타나죠. 그럼 다 작업 끝난 거죠. 저장.